진짜 이걸 몰라서 보증금도 받고 집을 나가야 합니다. 똑같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더라도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재테크 까몽입니다. 더운 여름이 끝나고 이제 9월 이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주말마다 전세나 월세 매물을 보시고 계약도 많이 하시는데요, 계약을 완료했다면 이삿짐도 싸고 이사 예약도 하고 정말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니 뭐니 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다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어떻게 신청하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등기부 등본도 보고 집 매물도 보고 임장도 하고 직접 가서 확인도 해보고 정말 좋은 매물이라서 계약을 했으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다 보니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계약을 하면 뭘 한다? 확정일자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내가 월세나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법원이나 동사무소 같은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여러분의 신분증과 계약서를 챙기셔서 주민센터로 가세요. 아무 주민센터는 안 되고요, 내가 살 집, 계약할 집을 관할하는 주민센터로 가셔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정말 간단한데요, 계약서를 보여드리고 신분증을 제시한 다음에 600원만 내면 확정일자 도장을 여러분 계약서에 찍어줍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사 예약도 하고 이사 짐도 싸고 그러다 보면 이삿날이 오죠. 이삿날에는 정말 정신이 없어요. 이사 청소도 해야 되고 이삿짐도 날라야 되고 짐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도 이삿날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정부십서 홈페이지나 앱에서 정말 5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주소와 이사갈 집의 주소만 알 수 있으면 정말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계약한 날에 확정일자를 신청했고 그리고 이삿날에 전입신고 신청했으면 여러분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 날부터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어떻게 내 보증금을 보호받는다는 얘기일까요? 먼저 여러분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란 게 생깁니다. 대항력 뭐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집주인이 바뀌고 경매가 넘어가고 막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도 내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했으면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는데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입신고에 추가로 확정일자까지 해야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우선 변제권 뭐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하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2억 대출이 있는 집에 2억 전세를 들어갔어요. 먼저 2024년 4월 1일에 집주인이 2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9월 1일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한 날은 제가 뭐 하라고 말씀드렸죠?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9월 1일이나 9월 초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10월 1일에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는 날은 제가 뭐 하라고 말씀드렸죠? 전입신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상황이니까 전입신고 다음날 우선 변제권,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4일에 집주인이 또 돈이 필요해서 집을 대상으로 2억 정도 대출을 또 받았어요. 그러다가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5억짜리 집이니까 5억의 경매가 넘어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올해 4월 1일에 집주인이 2억 대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억의 경매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먼저 가장 대출을 일으킨 은행한테 2억이 먼저 배당이 됩니다. 그럼 3억이 남았습니다. 저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10월 1일에 했지만 그 다음날 10월 2일에 우선 변제권이 생겼죠. 그러면 내 전세 보증금 2억이기 때문에 남은 3억 중에 2억을 나한테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집주인이 10월 4일에 또 2억 대출 받았다고 했잖아요. 10월 4일에 대출해준 은행은 남은 금액이 1억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액이 2억이지만 1억밖에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10월 2일에 생겼죠. 집주인이 10월 4일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나랑 은행이랑 딱 2일 차이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계약할 때 미리 확정일자 해놓고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이사를 했을 때 전입신고는 잘 합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에서 손쉽게 5분 안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확정일자는 미루다가 늦게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계약서를 챙기고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되니까 확정일자가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1, 2주에 미루다가 한 달 미루다가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겨우 2일 차이로 내가 은행보다 빨리 2억 내 보증금을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며칠 차이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냐 놓치냐 이게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시고 그리고 이사하는 날에 꼭 전입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빨리 생겨서 내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증금 돌려받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한 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집을 계약한 날에는 동사무소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세요. 신분증과 계약서를 챙기셔서 600원만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요. 동사무소 챙기셔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직인을 꼭 받으세요. 그리고 이사하는 날에는 바쁘더라도 뭘 해야 되죠?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입신고 다음 날에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전입신고를 확정일자를 왜 한다고 했죠? 전입신고를 하면 내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근데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해야 생기죠? 전입신고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더해져야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사할 때 전입신고는 잘 하세요. 근데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조금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확정일자를 계약날에 꼭 하시고 전입신고를 이사한 날에 하셔가지고 같이 미리 하셔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빨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집 계약을 하실 때는 대출이 많이 없는 집에 당연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계약한 날에 확정일자를 하고 이사한 날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